어머, 어머, 요즘 왜 이렇게 금값이 오르는 거야? 1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평택에서 홀로 생활 중인 78살의 경숙 씨는 아침 뉴스를 보며 기쁨을 금치 못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경제 전문가들이 금 시세 그래프를 가리키며 최근 몇 달간의 급등세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경숙 씨의 눈은 화면에 표시된 숫자들을 따라가며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남편은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살아계실 때는 금슬좋기로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한 부부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산책을 하거나 시장을 함께 다닐 때면 이웃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 나이에도 저렇게 손을 꼭 잡고 다니시네? 진짜 금슬 좋으시다. 이웃의 말들이 경숙 씨의 귀에 들려올 때마다 그녀는 수줍은 듯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팔을 더 꼭 붙잡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매년 결혼 기념일이나 경숙 씨의 생일 때마다 남편은 금반지나 금팔찌 등 금 액세서리를 꼭 선물로 해주었습니다. 처음 결혼 기념일에 받았던 가느다란 금반지부터 시작해서 해가 거듭될수록 남편의 선물은 점점 더 정성스러워졌습니다. 때로는 화려한 금목걸이였고 때로는 은은한 광택의 금팔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던 시절에도 남편은 어떻게든 돈을 모아 경숙 씨에게 금을 선물했습니다. 이런 거 안 사줘도 되는데. 그 돈으로 당신 안경이나 좀 바꾸지 그래요? 아니야. 당신이 평생 나를 위해 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나중에 돈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쓸 수도 있고. 남편은 언제나 그렇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금 액세서리를 경숙 씨의 손목이나 손가락에 끼워주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경숙 씨의 마음은 뭉클해졌습니다. 금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남편의 마음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4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매년 받았던 남편의 금 선물들은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경숙 씨는 그것들을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가끔 서랍을 열어 하나하나 꺼내보면 각각의 금 액세서리마다 특별한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큰아들이 대학 합격했던 해에 받은 거지? 이 팔찌는 둘째 결혼식 다음 날, 내 생일에 받았던 거고. 금 액세서리 하나하나가 그녀의 인생 한 조각 한 조각이었습니다. 거의 100돈이 넘는 것 같았습니다. 경숙 씨는 정확히 세어본 적은 없었지만 대략 계산해봐도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생활을 이어가던 경숙 씨는 언젠가 이 금들을 하나씩 처분해서 생활비로 써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하나하나 처분할 생각이었는데 요즘 상승 중인 금값 소식 때문에 경숙 씨는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아침마다 뉴스를 틀어놓고 경제 뉴스 코너를 기다렸습니다. 금값이 또 올랐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모아준 금들이 이렇게 값어치가 있네요. 역시 당신은 선견지명이 있었어요. 경숙 씨는 혼자서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 봐, 내가 잘했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웃 할머니들과 아파트 화단에서 만날 때면 경숙 씨는 요즘 금값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금값이 또 올랐다면서요? 우리 남편 살아계셨을 때 금을 좀 사두라고 했었는데 그때 살 걸 그랬네요. 맞아요. 요즘 금값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오를 줄. 할머니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금값 이야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경숙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팔아야겠어. 지금 당장 급한 것도 아닌데 조금만 더 오르면 얼마나 좋을까? 남편이 떠나고 외로웠던 지난 10년의 세월 속에서 이 작은 기쁨은 경숙 씨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금값이 오른다는 것은 경숙 씨에게는 단순히 재산 가치가 오른다는 의미가 아닌 남편이 남겨준 사랑의 증표가 더욱 빛을 발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녁 드라마를 보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경숙 씨는 문득 화장대 서랍 속 금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그것들을 팔아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날들을 상상했습니다. 어쩌면 손주들에게 용돈도 좀 더 넉넉하게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숙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소중한 금들에 얽힌 예기치 못한 일이 곧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남편의 사랑이 담긴 그 금들이 가족 간의 믿음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경숙 씨는 오늘도 뉴스 속 금값 그래프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추석 때 들렀던 큰아들에게 금값 오르는 얘기를 했더니 큰아들도 팔지 말고 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엄마, 요즘 금값이 계속 오르는 추세래요. 제 친구가 증권회사에 다니는데 당분간은 더 오를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팔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그래?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네, 급하게 돈 쓸 일 있으세요? 없으시면 좀 더 두세요. 나중에 더 좋은 가격에 파실 수 있을 거예요. 큰아들의 말에 경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숙 씨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어쩐 일이야? 엄마, 동네 어르신들하고 관광 간다는 게 언제예요? 내일 모레야. 3박 4일로 제주도 다녀올 거야. 경숙 씨는 몇 달 전부터 계획했던 제주도 여행이 기대되어 목소리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단체로 가는 여행이었는데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라 설레기만 했습니다. 아, 제주도요? 좋겠네요. 날씨가 딱 좋을 때 가시네요. 그래, 날씨도 좋다고 하더라. 요즘 제주도가 참 예쁘다던데. 내가 가서 집 좀 봐드릴까? 큰아들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경숙 씨는 잠시 의아했습니다. 집은 왜? 그냥 가스 잘 잠그고 창문만 잘 닫아놓고 가면 될 텐데. 엄마가 아끼는 식물들 다 죽을까봐 그러죠? 3박 4일이면 꽤 긴데 특히 엄마가 아끼시는 화분들은 물 안 주면 금방 시들잖아요. 경숙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정성스럽게 가꾸는 난초며 화분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3박 4일이면 물이 마를 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긴 하네. 그럼 한 번만 들러서 물 좀 줄 수 있겠어? 네, 제가 가끔 지나가는 길에 들러서 화분에 물 줄게요.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그럴래? 그럼 나야 고맙지. 경숙 씨는 아들의 효심이 대견스러웠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의 화분을 챙기겠다는 마음이 기특했습니다. 아, 맞다. 그런데 집 현관 비밀번호가 뭐예요? 예전에 알려주셨는데 까먹었네요. 082야. 네 아버지 생신이 비밀번호니까 까먹지 말고. 아, 맞다. 걱정 마시고 다녀와요. 그래, 고맙다 아들. 잘 다녀올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경숙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참 효자네.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고 든든한데. 경숙 씨는 주변 친구들에게 자랑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여행 당일 관광버스에 올라타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경숙 씨는 큰아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마음 편히 여행 갈 수 있겠네. 제주도로 향하는 관광버스 안에서 경숙 씨는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3박 4일간의 즐거웠던 제주 관광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경숙 씨는 오자마자 화분부터 살폈습니다. 어디 보자. 나 없는 동안 잘 있었니? 여행 가방을 현관에 내려놓자마자 경숙 씨는 거실로 향했습니다. 큰아들이 제대로 물을 줬는지 확인을 하려고 둘러본 식물들은 웬걸 모두 다 말라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경숙 씨가 그토록 아끼던 난초는 잎이 축 처져 있었고 화분의 흙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거실 창가에 놓인 다른 화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간 물을 한 방울도 받지 못한 듯 잎들이 누렇게 변하고 시들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물을 준 흔적조차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분 받침에는 물기가 전혀 없었고 흙을 만져보니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뭐야, 큰애가 바빴나? 물도 안 줄 거면서 왜 집 비밀번호를 물어본 거야? 경숙 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 경숙 씨는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경숙 씨는 급히 침실로 향했습니다. 걸음을 옮기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제발 아니길, 제발. 속으로 되뇌며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경숙 씨는 곧장 화장대로 가서 금을 넣어둔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서랍을 여는 순간 경숙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선물로 주었던 금팔찌와 금목걸이 등 금부치들이 모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안 돼, 안 돼. 경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이리저리 뒤졌습니다. 혹시나 깊은 곳에 숨어 있을까 싶어 서랍 안쪽까지 손을 넣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5년간 남편의 사랑과 추억이 담긴 금들이, 남편이 한평생 정성스럽게 모아준 선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경숙 씨는 큰 충격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여보, 여보. 바닥에 주저앉은 채 경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숙 씨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돈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 쓰라고 남편이 한돈 모아서 사준 금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아내를 위해 아껴서 사준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경숙 씨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곧장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큰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니? 경숙 씨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가요? 큰아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무덤덤했습니다. 너 내 화장대 서랍에 있던 금들 다 어떻게 했어? 아, 그거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아들은 한숨을 한 번 쉬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다 팔아버렸어요. 뭐라고? 경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너무나 태연하게 나온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급한 돈 먼저 메꿨고요. 좀 나아지면 갚을게요. 큰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는 듯 당연하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건축업을 하는 큰아들이 요즘 경기가 안 좋아 사정이 좋지 않은 건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도 공사비를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말도 없이 금을 다 팔아버렸다니 경숙 씨는 너무 괘씸했습니다. 너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니? 곧 갚는다니까요. 경숙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슬픔이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여행을 간 사이에 화분 핑계로 경숙 씨를 속이고 몰래 금을 팔아버린 것을 어떻게 용서해야 할까요? 화분을 걱정하는 척, 효자인 척하며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큰아들은 분명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을 겁니다. 경숙 씨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믿었던 아들에게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화분들이 말라 죽어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경숙 씨의 마음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너 이거 절도야. 알아? 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엄마한테 말했으면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돈을 조금이라도 마련을 해줬을 텐데 어떻게 나를 속이고 몰래 팔 수가 있어? 그것도 아버지가 나한테 선물했던 것들을 내가 얼마나 아끼는 거였는데. 경숙 씨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느끼는 배신감과 슬픔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어차피 다 저한테 물려주실 거 아니었어요? 미리 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큰아들의 대답은 너무나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처럼
잘못이 없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은 아니지. 경숙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금의 가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사랑을 담아 선물했던 것들, 그 하나하나에 담긴 추억과 정성을 아들이 이렇게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 견딜 수 없이 슬펐습니다. 아, 진짜? 그 금 죽을 때 싸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 나한테 줄 거면서. 큰아들은 경숙 씨에게 다짜고짜 욕을 퍼부으며 화를 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에게 화를 내는 아들의 모습에 경숙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 정말. 경숙 씨는 너무 당황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떨렸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어머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경숙 씨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자식을 이것밖에 못 키웠나? 자책감과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경숙 씨는 소파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제주도 여행에서의 즐거웠던 기억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배신감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지만 밥을 먹을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겨우 마음을 다잡은 경숙 씨는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전화하세요?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너 같은 놈을 아들이라고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너무 슬프구나. 경숙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다 팔아버린 걸 저보고 어쩌라고요? 큰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짜증 섞인 말투였습니다. 경찰서 찾아가서 신고할 거고, 그리고 너가 팔아버린 내 금들 다시 다 찾아올 거야. 경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정말로 아들을 신고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신고해 보시든가요? 어차피 직계가족으로 확인되면 기소 불가로 처벌 면제되는 거 몰랐어요? 괜히 힘들게 경찰서 가셔서 쪽팔리지 마시고요. 그냥 큰아들에게 밀 물려줬다고 생각하세요. 큰아들의 말에 경숙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법적인 부분까지 알아본 듯 했습니다. 어머니를 속이고 금을 훔쳐가면서도 자신이 처벌받지 않을 방법까지 찾아놓았던 것입니다. 경숙 씨는 어차피 신고할 마음도 없었거니와 단지 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경숙 씨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금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의 진심 어린 뉘우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서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탓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말만 했습니다. 경숙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고를 자주 쳤던 아들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와 싸워 선생님께 불려가기도 했고, 대학 때는 학비를 도박으로 날려 경숙 씨가 빚을 내서 갚아준 적도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사업 실패로 여러 번 부모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그때마다 경숙 씨와 남편은 아들을 감싸주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며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제 나이 먹고 철이 좀 들었나 싶었는데 여전한 사고뭉치 아들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는 잘못을 하면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경숙 씨는 입맛도 사라지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입에 넣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피가 섞인 가족이었지만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10달을 뱃속에 품고 평생을 키우고 보살핀 자식이었는데 이렇게 어머니를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피한 일이라 경숙 씨는 답답한 마음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 동네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내 금을 모두 훔쳐갔어.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식의 잘못은 곧 부모의 잘못이라 여겨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죄지. 경숙 씨는 씁쓸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아들을 너무 감싸주기만 한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너무 약한 모습만 보여준 것은 아닐까? 자책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냥 큰아들에게 미리 재산을 주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워야 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미련 두지 말고 그냥 내 아들이 불쌍한 인생이라 생각하자. 경숙 씨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평생 모아준 금들을 제가 지키지 못했네요. 그리고 우리 아들, 제가 잘못 키웠나 봐요. 미안해요.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경숙 씨는 그 미소를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 간의 믿음과 진심이 아닐까요? 당신은 지금 가족과의 신뢰를 잘 지키고 계신가요?